이 외화자산 등 평가 차선 조정 명세서는요, 쉬우면 아까 재고산 평가 하나도 쉬워요. 근데 문제 하나만 잘못 탁 건들면 아주 문제가 꾸리꾸리해서 이상하겠죠. 자, 한번 꾸리꾸리한 건지 깨끗한 건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평가 이익도 날 수 있고 평가 손실 날 수 있고 좀 뒤로 가야 되겠는데. 페이지 928조.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있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면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이 나와요. 자, 한번 좀 볼게 잘 봐요. 평가의 대상인 외화 자산 부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자,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이야. 자, 환 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란 보유하는 화폐 단위들과 확정된 화폐 단위 수령이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의 부채를 말한다. 밑에 보니까 평가 대상이 되는 화폐성 자산이, 자, 외화 채권 채무, 외화 현금, 예금, 외화 보증금, 현금으로 상환한 충당 부채, 부채이자 현금 배당금 등등이 따르는 거 다 우측에 평가 대상이 아닌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항목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점유출, 성급금, 선수금. 자, 외화폐 출조 나오고 있죠? 출자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비화폐성 자산인 성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뭐한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정에 걸리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 됐고요. 저기 합격부터 시작합니다. 933조. 자, 933조 5000번 합격. 자, 5000번 합격. 실무에 대해 다음 외화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합격.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 추정해서 세무 조정 사항은 세무 조정사에 있는 경우 소득 금액 지정학계표에 반영하세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 추정 명세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자, 총 3개의 탭을 해주고요.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을지, 통화선도사 환변동체 폼평가 을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 자, 맨 앞에 평가 하나, 갑지 하나. 자, 요 2개만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지금? 보일 텐데. 마음이 착하신 분은 보여요, 지금. 보이죠? 보인대잖아요, 칠판. 네, 보이신데요. 자, 다시. 자, 5000번 합격 보니까. 자, 탭은 3탭으로. 을지, 갑지 3개 있어요. 자, 우리는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을지하고요. 통화선도사 환변동 평가 이거 안 하고요. 환율 조정체 2개 맞다 갔다 되는데 거의 얘는 그냥 마지막 마무리만 하는 거고. 여기. 자, 여기서 저 평가 좀 다 끝낼 거예요, 지금.
자, 대신에 반 나눴어요. 지금 위에가 자산 넣는 거고요. 밑에가 부채 평가하고 자산 따로 부채 따로 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외화 종류 자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두 개예요. 평가 항목이 지금, 그죠? 자산 갑니다. 자산 외상매출금. 외화 종류 자산 달러.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모두 미국 달러 USD이고, 자, FE 미국 USD. 자, USD 미국 USD 외화 금액은 32만 불에 대한 내용이고, 엔터. 자, 장부가액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자, 볼게요. 외화 자산 및 부채는 발생 이후 변동이 없었고, 전기 세무 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 자, 밑줄쳐요. 뭔가 있네. 전기 세무 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했대요. 그 다음에 전기 말. 자, 매매 기준율은 1260. 이건 전기년도 거. 전기년도 거고요. 자, 밑에 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했고요. 세무조정은 자산 부채별로 각각 또합니다. 회사는 매년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기말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쵸? 기말 평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회사 얘기하는 거죠. 회사가 아까 보였지만, 자,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평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더 쉽지 뭘. 중간에 걸릴 게 없는데. 다시 회사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세법은 평가를 하는데 회사는 기말 결산서상에 이거 한 적이 없다고. 얘네들은 결론은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이 1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이거 두 개 비교만 해서 다 평가 적용하면 되지. 결론 회사는 환산 이익도 0, 환산은 0 안 된다는 거 지금 0밖에. 그러니까 이제 장부와 세법상 차이가 전부 소송값이 되는 거야 이제 무조건. 회사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회사 평가 안 하는 게 더 깔끔하지. 걔가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그 차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외상매출금 최초 발생일은 2020년 단기 발생분이에요. 그나마 단기가 더 쉽고, 정기에서 2월 되면 또 그것도 보달퍼요 또. 자, 장부상 환율, 발생 환율, 이게 2020년 6월 30일 날 1250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4억. 자, 그런데 기말 결산 평가. 제가 두 개밖에 없다 한 장부 평가. 이게 무슨 평가인데요? 세법상 평가한 자료를 들어야 돼요. 세법상 평가하는 게. 기말 결산, 이번 연도 기말 결산 때 세법이 평가한 금액. 자, 볼까요? 저기 위에 두 번째 꼬랑 뒤에 결산일 매매 기준율 환율은 1달러당 1250원. 이 매매 기준 환율, 매매 기준율, 얘가 법인세가 기말에 평가한 단가 금액이에요. 항상 매매 기준 환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법은 적용한 얼마를 평가했다고요? 1230원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의 기준은 3억 9,360. 자,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32만 불 1,250원 4억이 잡혀있거든. 지금 개념 과목은 외상매출금이. 근데 세법이 계산하니까 3억 9,36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64만 원
세무 조정해 주세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나왔잖아. 송금산입 항목입니다. 아니 이게 올해 발생한 거죠. 1250원이? 그렇지. 저거는 세법의 환율이죠. 회사가 어디 갔어요? 회사는 기말에 평가를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과 법인세법의 금액의 차이가 무조건 100% 적용값이야. 중간에 뭔가 걸쳐주면은 그 차이만 볼 텐데 회사가 평가 안 했는데 뭐 신경 써. 너무 좋지. 최초 발생 금액과 세법 평가한 거 그냥 우리가 다시 평가세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자 마이너스 640의 송금산입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송금산입이죠? 자산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다고 이게? 4억에 3억 3백인데 감소했잖아 장부가액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산이 감소했어. 왜 봐? 자산. 자산이 감소하면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맞지요? 마이너스 나왔어요. 좀 이따 봅시다. 다음 외화 종류 부채 갑니다. 이 부채가 조금 거시기는 할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15,000달러고요. 자, 외상 매입금 USD 똑같아요. FE 미국 외화 금액은 15,000불. 자, 15,000불. 자, 적용환율, 발생환율입니다. 자, 보니까 얘가요, 회사가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전기말 매매 기준환율 1260원 밑줄 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 법인세법 기준으로 모든 거네. 전년도 평가한 공정가액은 차기 년도에 무슨 가액이다? 장부가액이다. 맞죠? 장부가액 나냐? 전년도에 세법 평가했지 분명히. 여기 19년도 자료야 여러분. 이거는 죽으려고 그래. 자, 전년도에 세법이 평가했지요. 그죠? 19년도 발생분이라 평가했단 말이에요. 얼마를 평가했어요? 1260원. 자, 1260원 평가했잖아. 그러면 1260원. 전년도 기말에 평가한 금액은 차기년도에 보다 장부가액이다 그러면 최초 장부가액 이거 아닌데? 기말에 평가하면 그 평가한 금액이 차기년도에 장부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번 연도에 평가 안 했어요? 했지. 1230원으로 평가했지. 1845. 자, 45만원 입금산입 나왔습니다. 1달러 여기서 끝. 1달러. 그러면 저는 위에 거는 뭐 편했어요. 왜? 단기 거기 때문에 1차례는 제일 쉬워요 우리가. 근데 한 번에도 결산 치고 넘어오면 조금 더 어려워져 항상. 그래서 밑에 외상 매입금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장부가액은 전년도 기말에 평가한 세법상 평가한 장부가액이 넘어와요. 매매기준환율. 그게 이번에 장부가액인가. 대신에 자 이번 연도 평가는 또 들어왔는데 자 금액이 올라가서 입금산이 45가 됐습니다. 답은 다 나왔거든요 지금. 자 먼저 정리하고 자 조정등록 직접입력 하나씩. 자 마이너스 600선 났죠? 송금산이 직접 눌러놓고 자 송금산이 입금물산이 외화 이 자산거였죠? 자산평가 차손이 640 어이구매 자 646 발생했고요. 평가는 다 유방목이야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야
자, 외화 부채는 입금산입 플러스 하신 것 같죠? 자, 갑니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 외화 부채 평가했죠? 평가 차손익. 자, 외화 부채 평가 차손익 얼마 났느냐? 45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에는. 자, 제가 정상적으로 입력은 다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전년도에 여러분 2019년도 12월 20일 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최초 발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기말 결산하고 넘어와서 또 결산 마감한 거거든요, 지금. 그때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최초에 보니까 발생 환율이 1150원. 보십니까? 1150원. 그런데 전년도 매매 기준환율이 얼마였냐면 126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뭐가 났냐면 자, 가요. 15,000불 1150원짜리가 자, 기말결산 때 1260원으로 전기에 평가되는 게 있어요. 증가했죠, 지금. 자, 얼마 증가했냐면 1260 단가에서 마이너스 1150 최초 발생 금액 110원의 차이가 났어요, 전년도에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지금 110원의 차이가 뭘로 세무 조정이 됐냐고요, 지금. 답은 플러스거든요. 자, 그럼 110원 곱하기 총 외화가 15,000원이면 165만원이 전년도에 평가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법만 그랬지, 세법만. 회사는 기말 평가 안 해서 계속. 그러면 세법의 기준으로 165만원이 입금 산입돼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이거 전년도 세무조정 내용이야. 벌써 했잖아. 전기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돼 있다. 이거 돼 있다고, 이게 지금. 165만원. 입금 산입 165 유보 발생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단가 자체가요, 오르고 다시 또 내려가서 보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멋있긴 해요. 자, 아니 왜 갑자기 길어지죠? 뺐잖아. 단기 거에 대한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전개 넘어온 게 조금 어려움, 좀 삶이 많아져요, 이게 지금. 최초 발생할 때 있죠, 여러분. 외상매입금이야. 최초 발생할 때 외상매입금이 1달러 단가가 얼마였어? 최초 발생액이 1,250원이었죠? 뭐라고요? 1,150원?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자, 보충 있게 돼 있어. 자, 가요. 1,150원이야. 이게 최초 발생 금액이야. 언제야, 전년도 이게? 12월 20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말결산 때 회사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세법이 평가했거든, 이때. 전개 세무 조정은 적절히 돼 있다며, 지금. 얼마 평가했어, 이거? 1,200 이렇게 평가했잖아. 그 여기서 얘가 1,150원과 1,260원의 세무 조정이 돼 있다고요, 벌써. 부채잖아, 부채. 부채가 얼마 증가한 거야, 지금? 110원씩에서 165만 증가한 거야, 전년도에. 저게 이거잖아, 지금. 아니야? 저거 P 아니야? T 아니야? 그 T지. 세법이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에, 자, 부채가 증가한 거, 여러분. 부채가 증가하면, 자, 대변 항목이잖아. 그럼 뭘로 분격했어? 손, 금,
산입,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이렇게 들었겠지. 전년도 거 보여줘. 전년도 거. 자, 외화, 부채, 평가, 차손익 얼마? 165. 유보 발생했잖아. 그죠? 했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다시 또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에다가 최초 발생 금액을 내가 또 어떻게 잡았냐면 1260원으로 다시 잡아줬죠. 여기서 지금 새롭게 장부를 1260원 다시 잡아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다서 또 1230에 내려갔거든 지금. 그러면 내가 또 이번 연도에 넘어와서 최초 장부가액을 이걸 잡은 것이 아니라 세법이 평가한 걸로 또 최초 장부가를 잡고 시작했어. 내가 이것도 비교하려고 이렇게. 그럼 문제 되는 게 이제 1260원에서 다시 이번 연도 조정한 금액이 얼마는 1230원으로 다시 또 조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봤을 때는 여러분 1260원에서 다시 새롭게 뭐한 거 있죠. 조정을 또 새롭게 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전년도에서 이렇게 평가된 금액에서 다시 1260원에서 다시 새롭게 평가됐다면 새로운 출발점을 여기서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앞에 이 차이 있죠 지금. 이 차이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자, 이 전개 세무조정된 거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자동 추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1150원에서 1260만큼 차이 난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세무 조정은 올바르게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이 금액에서 다시 126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장부가니까 세법상 장부가 이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시 여기서 바뀐 거야 이만큼으로. 아까 출발은 요 출발한 거지 1150원에서. 근데 이거 다시 올해 1260원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의 차이는 그 유보가 무조건 사라져야 돼 이제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송금사님 요거 유보 주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전기 때께 들어오면 되게 어려워져 이상하게. 단기급만 들어오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전기의 세무 조정은 올바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 이제.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지금. 그래서 자 새롭게 했잖아요 여기는. 자 지금 장부 출발 1260원 하잖아 단계.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1150원에서 1260원 평가했잖아. 그럼 이 1260원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금액이 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바로. 그래서 자, 이 앞에 전년도에 세무 조정된 거를 다시 조정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때려보니까 한번. 자, 저거에 대한 세무 조정할게요. 조정 등록. 자, 마이너스 송금산입에 플러스 송금불산입으로 와서 직접 연도로 놓고 전기 거니까 외화 부채 평가 차손이 얼마? 165만원은 유보감소 추인을 하고 하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가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평가도 하는데 뭐 의미가 있어 지금. 회사 장부에는 계속해서 1150원 남아있다는 거. 결론은 세법상 입장에서만 수익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앞에 판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도 다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 45 평가했나? 조정 45 있죠? 이거 없으시다네.
45짜리 하나, 165짜리 하나, 600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요. 들어가는데 끝난 것이 아니요. 마지막 각지가 하셔가지고요. 당일도 손입금 해당의 595만원. 얘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마이너스 640 플러스 45 그 빼고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그 차이 마이너스 595 차이. 그죠? 이게 세법상 차이 금액이고 회사는 결산대 손익금 회사 안 했어. 안 했죠? 0 끝. 앞에 단기 손익금 해당액이 자, 세법상 기말 총평가 금액. 뒤에 회사가 손익금은 기말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분기한 금액. 회사. 기말의 회사가 외화 환산 이익, 손실 계산한 금액. 있어? 이 기말에 평가 안 했어요, 여러분. 없지, 그 0이지. 했으면 가져올 거야, 찾아가지고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 그 이 차이가 얼마 나는 거야, 지금? 똑같지? 595원 마이너스. 송금산이. 송금산이 595만원.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나야 돼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전기분만 들어오면 약간 헤매야 돼요, 학생들이 항상. 근데 또 의외로 안 나오면 또 안에 또 외화평가도 까먹을 만한만 나오고, 까버리면 나오고. 자, 화장을 다녀오시면 추가 점수 더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키스해야지. 자, 이것도 전 과목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회사 변경을 하고요. 종료점 종류 있으니 여기 있으니까 볼게 다시요. 다음 자료에서 심화원습입니다. 외화 자산점 평가 자산점 값을 그냥 쓸 거고요. 세율정할 겁니다. 5,300번을 할 거예요. 기원. 5,300번 기원으로 봤어요. 자, 외화 예금이라는 자산과 선급금,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 이렇게 있는데요. 중간에 선급금 들어와 있죠. 선급금과 선수금은 비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급금 지워주세요. 그러면 쭉 지우고요. 그거만. 자, 그러면은 두 개만 평가합니다. 자, 외화 자산점 평가 차선이 가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다 이번 연도 발생분이에요. 차기 이율이 한 개도 없어 지금. 평가가 수월할 겁니다. 근데 또 회사가 평가를 해버리면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약간. 자, 여기다가 한번. 자, 외화이익은 자산서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자, USD 미국. 자, 미국. 자, 외화이익은 총 $10,000. $10,000이고요. 자, 발생시 환율은 1,200원. 이게 최초 환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법상 매매기준 1,250원이고요. 단기 외화 자산 부채 위 자료분이고 모두 단기 발생분이고요.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에 지었고 우리가 발생시 적용환율은 일반 기업 그냥 법인세 상률이다.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손익의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 자산의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 제출하였다.
2020년 결산 회계 시 대고객 외국 매입 환율은 1230원을 적용해서 외화 채권 채무 평가하였다. 세무 중 각각 자산 부채를 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쪽에 대고객 외국환 매입 환율 있죠? 그게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단가에 비해 지금.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말에 회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회사가 평가한 금액과 세법상 평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문제는 자, 단기 발생분 참 좋은데 문제는 자, 최초 장부상 단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세법상 매매 기준이 있고 중간에 자, 대고객 매입 환율로 회사가 평가한 금액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조정 금액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금액과 요거 예를 들면 세법상 평가한 금액 그 차이가 조정 금액이 지금 정확히 맞죠? 105만원과 세법상 110 차이 5만원 차이가 이제 유보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먼저 끄집어내고 내가 그 다음에 장부 깨끗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선 조정 후 장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장부가에다가 뭘 적겠냐면 나는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금액을 적어볼게요. 한번 얼마를 평가했대요? 1230원을 평가했대요. 그러면 기말에 평가된 금액의 회사가 1230원 평가했다는 거야. 저 이거 장부가액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장부가액 아니잖아.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금액이지 지금. 이 금액과 자, 저쪽에다가 평가에다가 세법이 평가한 환율 적을게요. 매매 기준 환율 1250. 그러면 세법은 자, 외환 예금에 대해서 1250원 50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났잖아 지금. 회사야, 너는 기말에 총 금액 1230원을 받지. 그런데 세법은 1250원이지. 그러면 자산이 적게 계산됐으니까 입금에 산입하라고 20만원. 저는 요 금액과 요 금액 두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20만원 냈고요 지금. 조정 끝났어요 지금. 이거 입금세 나왔잖아. 하나 더 이제 부채 갑시다. 이 외화 자산 부채 평가는요,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조금 차이를 보여요. 어떤 분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다 써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다 때려버리고 12월 31일 결산분기를 조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외화환산이 손이 있거든. 분명히 한 개. 그러니까 참 다양해요 하는 방법들이. 자, 어떻게든 우리는 답을 먼저 맞춰오는데, 자, 다음 부채 갑니다. F2 미국. 자, 외화 금액은 자, 외화장이 체크하는 겁니다. 5만 불이고요. 자, 적용 환율은 똑같아. 위에 거랑 어차피 회사가 평가한 건 1230원에 세법은 1250원 평가니까 똑같이 적으면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 100만원 송금전이 나왔습니다. 조정 끝났어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조정값을 제가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1230원과 세법이 계산 1250원의 차액을 계산했고요. 조정 등록하겠습니다. 직접 입력.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준 거고요. 하나씩 볼까요? 외화 자산은 플러스 입금산이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이 그룹 20이 발생했고요. 유보 발생이고, 자, 부채는 마이너스 100, 송금산이 마이너스 송금, 외화 부채 평가 차손이 100, 유보 발생 이렇게 되었어요. 결론은 우리는 답을 먼저 구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은 구했어요. 우리 이끌선 구했는데 장부 정리가 깔끔하지 못해 지금. 내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을 뿐이지. 자, 이제 조정 등록도 할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조정 다 끝냈어 우리는 입금송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이 장부가 최초 장부급 단가예요. 네, 평가는 세법상 평가 금액이고.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최초 발생 장부 단가를 가져올 거예요. 최초 장부가액이 얼마였어요? 발생 시작 1,200원. 자, 앞에 부채도. 최초 부채 발생량 1,300원. 이제 뒤에 금액이 변했죠? 자, 이거는 이제 세법과 장부상 단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제가 왜 이걸 먼저 갖고 왔냐면, 자, 이 최초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차이 금액이에요. 여기 환율 조정차대 등 값지가 있어요. 자, 이게 50, 이게 뭐야? 환산이익이 50, 환산이익이 250, 두 번 더 따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플러스 있네. 그럼 총 300의 환산이익이 나는 거예요, 얘네는요. 분기로 한다면 그냥. 그래서 갑자기 가면 단기 손익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환산이익이 총 300이 난 거예요, 얘네들 지금. 환산이익 난 거예요. 지금 세법이 얘를 계산한 거는 이거를 계산한 거잖아, 이거를. 장부상 금액과 법인세법상 이 두 개만을 비교해서 요 분기를 가져온 거야, 내가 지금. 환산이익. 그러니까 자산도 환산이익이 50 났고 부채도 환산이익이 250이 났어야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총 환산이익이 300이 난 거야, 지금 얘네들이. 어디 써 있었어, 여기.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조정을 해서 회사 계상액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회서 보여줄게. 잘 봐요. 잘 내려놓고 회계로 한번 가볼게요. 회계 가서 좋아요. 계정별 원장 조회 한번 해볼게요.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치고, 자, 외화 환산 이익 조회 해볼게요. 외화 환산 이익부터 외화 환산 이익을 정했어요. 이러니까 볼 것도 없네. 두 번 났거든요, 지금. 30짜리 하나 났고요. 자, 요게 외화 예금 평가한 거예요. 30 환산이익 났어. 결산 때. 그 밑에 있는 게 또 외화 평가한 게 이거 외화 장기차익 그 부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환산 이익이 두 번 났어요. 외화 예금도 환산 이익 났고 당연히 자 외화 부채도 지금 환산 이익 났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총 380 났어요 지금. 맞죠? 둘 다 이익이 플러스 값이야 지금 380 났잖아 지금. 그러면은 자 다시 넘어와서 회사가 계산한 거는 얼마 났다고? 380만 환산이 났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야 지금? 80 마이너스 80 났잖아 지금. 그죠? 조정등록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조정등록을 어떻게 했냐면 입금에 얼마 집어넣었어 지금 내가? 20 송금에 얼마 집어넣었어? 자 플러스 20 마이너스 100 집어넣었죠? 취급 빼고 얼마 남아? 80. 아까 그 금액이 차이 있지. 300과 380 차이 나죠 지금. 80차 있죠? 그걸 조정한 거야 내가 지금. 맞죠? 그 조정하는 게 다 떠나서 다 더해서 그냥 회사는 환산이익을 총 얼마 낸 거야? 380 냈잖아. 근데 세법은 총 환산이익이 얼마래 지금? 300이 되잖아. 그럼 차이가 얼마 났어 지금? 80 그 조정하라고. 80 조정한 거야 지금 일로는. 왜요? 20, 100 따로 했잖아. 자산부채를 따로 했으니까 그러지. 나는 그래서 합산했고 지금 내가.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해? 다 맞다는 거지 결론은. 끝. 조정은 벌써 내가 전자에 다 끝내놨고 여러분. 자 일지에서 장부로 바꿔가지고 그 장부와 자 법인세법의 차이를 우리가 환율 조정차에다가 손익금 계산에 환율세 낸 거고, 자, 요 금액은 회사가 결산서상의 환산 이익 손실의 합계를 가져온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원래는 이거. 제가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요 380을 만들기 위해서 계정별 원장에 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380만원을 이 300은 내가 여기서 만들어냈죠?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평가 금액 있죠. 이 장부상 금액 가져온 거야. 이 평가에다가 회사가 평가한 금액을 집어넣어도 돼요. 원래는. 장부 안 보고 1230씩 평가 있죠. 이 1230원씩 평가하면 380만 원이죠 지금. 정확히. 그러면 여기다가 380 들어와 이렇게. 아니 원래 이 자리가 아니야. 이거 들어올 자리가. 내가 안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380만 원 했죠? 이걸 여기다 적는 거야. 회사는 380.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세법은 1250. 제가 분계 자체를 안 본다면 1250, 280, 300. 또 똑같았지 또. 자, 하는 방법은 참 많다. 다행히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든. 네, 여러분 편한 방법 써도 되고요. 네, 아무것도 쓸 생각 없으니까. 단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거만 기억하면 된다. 앞에 여기 입력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세법상 평가 금액이고요. 뒤에 여기 입력되는 금액 있죠. 얘가 회사가 기말에 평가 금액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정대상 금액이고, 그 차이가 조정된 금액에서 여기 뜨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시 정확히 80. 그래서 우리는 각각 건별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100 다 집어넣는 것 뿐이고요. 됐지요? 하나 더 가, 또 가. 또 해봐. 그러면 또 해보면 되지 뭐. 자, 또 해봐. 대박이다. 뭘 대박이요. 자, 눈은 한. 자, 10대 되면 쉽지 않구만. 쉬워. 이게 어려우면 말 돼야? 항상 여러분 알잖아. 처음이 제일 힘들어 항상. 그치? 저장하고요. (2번) 문제 2개밖에 없슈. 다음 외화 자산 부채 자료고요. 주어진 자료들의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조정할 거고요. 5600번 강남으로 하겠습니다. 5600번 강남. 다치고 또 가. 자, 장기 대여금 자산과 외화외상매입금 두 개 있고요. 결산 12월 3일 기준환율은 1달러당 1,000원, 엔화는 1달러당 110원이고요. 이게 기말 결산 시 자, 법인세 평가 금액입니다. 기본 가정 위 화폐성 외화 채권 채무 위의 거래분을 가정할 거고요. 회사는 회계 처리 내용을 전표 입력 사항에 조회해서 확인. 전표 입력 확인하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발생 환율이 자 2019, 2020, 2019 하나 빼고 두 개가 전부 다 19년 전년도 발생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는 직전 연도 2019년도부터 외화 자산,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 자산 신고 평가 방법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의 기준으로 외화 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대요. 분명히 얘가 그랬거든. 평가했다 그랬어 분명히. 자, 기준 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세무 조정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그때 당시에 환율 차이가 안 났다고 보면 돼. 그냥 안 났다고 그냥 차이 나는데요? 안 났다 보는 게 무조건 세무 조정 안 했다며. 났으면 얘네 무조건 세무 조정 했을 거면 근데 없다며 세무 조정이. 그럼 추진할 거 없고. 자, 단 절대 잊지마 여러분. 평가의 금액은 여러분 전년도 결산 때 평가한 공정가의 평가 금액은 차익이 있는데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 장부가액의 개념을 잊지 마실 때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갈 거고요 또. 그러면은 회사는 결산일에 외화 채권 채무 장부 평가 아유 또 안 했대요 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를 합니다. 이게 아까 예제 문제들이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추인할 값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추인 빼고 나머지 값만 같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자, 갑니다.
자,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에서 들어왔고요. 자, 장기 대여금 자산부터 해볼까요? 자, 얘는 USD 미국이네요. FE 미국 외화 금액은 예, 2만 불. 장부 적용 환율은 여러분 이게 발생은 19년도인데 자 이게 넘어왔겠죠? 자 봐요. 발생 환율은 1,000원이지만 직전 연도 매매 기준 환율 준 거예요. 세법상 평가된 금액 얼마? 1,200원. 자 어차피 전년도에 세부 중에 없었기 때문에 탭스업 냅도 하지마 못하지 말고 단 직전 연도 기말의 기준 환율은 차기 년도에 무슨 가액이다? 장부가액이다. 절대 잊지 말했잖아. 2,400. 자 이번에 평가는 얼마를 평가? 발행태 결산 평가 금액 1,000원 평가하셨네요. 마이너스 400 송금사지 하나 났고요. 다음 외상매입금 부채 아유 2개예요. 2020년도 11월 단기분은 편하지 뭐. 아 엔화가 나왔네요. 1번. 자 외화 금액은 총 10만엔이고요. 장부 평가는 엔화당 100원. 괜찮아요? 100엔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1엔당 얼마라고? 100원. 1,000만원이에요. 원하는 엔당가 엔당가 100엔당가 아니 1엔당 닦아줬어요. 편하게 해야지. 그런데 기말의 엔화는 1,115를 평가됐네. 1엔당 마이너스 100. 하나 더 있어요. 외상매입금은. 자 USD 하나 더 있어요. FE 미국 외화는 만불. 자 직전 연도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1,200원짜리가 넘어와서요. 이번 연도 평가는 1,000원 맞죠? 입금산입 200 이렇게 됐어요. 끝났어요. 얘 이것도 할 것도 없어. 갑지도 회사 계산할 거 없어. 왜? 회사 계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법에서 마이너스 300 총액. 이거는 산수값이야. 산수값 여러분. 400에 500에 플러스 200 빼니까 300 마이너스 그죠? 그걸 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각각 건별로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조정 등록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치고. 자 자산은 마이너스 나왔어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송금. 자 오른쪽 송금산입에 외화 잠깐만 직접 읽어놨나? 올라왔죠.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406고 발생금이 발생했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외상매입금 부채 항목인데요.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200값이 났거든요. 그죠? 이거를 부집이 자산별로 각각 그래야 각각 합시다. 자산 근데 얘는 자산 부채별로 각각 했지 계정 과목의 각각은 아니거든 솔직히요. 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 똑같은 건데 그럼 뭐 둘이 할 필요 뭐 있을까? 이거 자산 부채랑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것만 합시다. 플러스 100 외화 부채 평가 차손익 얼마 100 유보 발생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있잖아. 뭐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도 하나의 거다. 외상매입금 그죠? 그래서 자 외상매입금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퉁쳤어요. 플러스 200 마이너스 100 퉁쳐서 100 남은 걸로 했습니다. 입금산입에 플러스 2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남죠? 입금산입 100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세무 조정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종료했고요. 자, 값지는 할 게 없어요. 회사에서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계산 -300 다 왔고요. 끝. 저장. 나가면 끝. 예전 내가 뭐 10개씩 빼고 하면 뭐 참 많이 풀고 좋을 텐데, 예, 문제는 그렇게 없고요. 자, 시간 드릴게요. 앞에 거부터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손을 대고 오세요. 재고사분들. 단, 그냥 갖다가 밋밋하잖아.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종료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세팅을 다시 해. 2020 TX1 이거 세팅 다시 하세요, 이걸로. 더블 클릭해서 편하게, 이거 얼마 1분도 안 걸릴 텐데, 이거 뭐. 1분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깨끗이 하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 등록에 회사 코드 재생성 꼭 누르셔야 돼요. 눌러놓고 들어가서 하시면 깨끗하겠죠.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에 대한 이야기. 자, 세금과 공과. 참 다양하게 쓰이는 계절 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세금과 공과. 당연히 이 세금과 공과가 자, 영업 활동과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겠죠. 자, 영업활동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단기 송금으로, 자, 비용으로 인정한다. 자,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면 당연히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송금을 했다. 자, 혹시라도 영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자,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송금 불산이 처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회계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과 공과 항목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 세금과 공과 항목을 싹 다 불러놓고 이제 싹 다야. 100개는 지금 다 불러놓을 거야. 이제 불러놓고 이게 영업과 관련이 있는지 영업과 관련이 없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 뭐 읽어서 될 거 아니고 여러분, 자, 배워야죠. 이제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송금 불산이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금과 공과 중에 송금 불산이 처리되는 항목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많아서, 자, 기본적으로 몇 점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금과 공과는 송금 인정한다. 그런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송금 불산이, 자, 처리를 한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 세금과 공과로 분계된 것 중에야 자, 1월부터 12월까지 분계된 것 중에 혹시라도 자, 세금과 공과로 처리된 것 중에 법인세가 자, 법인세가 세금과 공과로 들어간 게 있다면 자, 여러분 법인세는 여러분 자, 법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원천징수 시작부터 모든 세금이 다 법인세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틀어서 혹시라도 자, 이 법인세 등 지방세 포함합니다. 자, 지방세 포함해서 이 법인세 등으로 처분된 것 중에 세금과 공과로 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송금불산입니다. 자, 이 법인세 자체가 손불항목이에요, 현재요. 그래서 자, 이 법인세 등은 송금불산입인데 문제는 이 법인세 등 또는 지방세로 포함된 것 중에 소득분에 대해서만 처리한다면 자, 소득분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소득 다시 말하면 당기 순이익이 소득이 여기서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세금 중에서 법인세 등 지방세가 포함된 게 있으면 걔는 송금불산이에요. 단 소득분에 대한 게 송금불산이고요. 소득분 말고 재산분에 대한 재산분 자, 소득분은 내가 벌어서 낸 세금을 말하는 거고 재산분이라는 것은 내가 보유한 재산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차량이 있다. 자, 이런 재산분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 등 자, 여기서 이제 법인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등등을 다 포함해 항상 등이. 자, 재산분에 대한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이건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송금불산입의 법인세가 소득분에 대한 거고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재산에 대한 재산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세금과 공과 처리한 거 다 인정한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도 있어요. 균등할 주민세. 아이고, 그것이 잘리네 이렇게. 균등할 주민세. 등등등 이런 것들. 뭐 농어촌 특별세, 재산분에 대한 거야. 소득분의 농특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는 송금불산이. 그 나머지 재산분에 대한 법인세 등 자, 균등할 주민세 등 이런 것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한다. 근데 시험제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소득분인지 재산분인지를 안 줘요, 얘네들이. 그냥 법인세만 써놔요. 그냥 법인세만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냥 어른이 이것은 소득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법인세 등 지방세 및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써있다, 그냥. 소득분인지 재산분이 구분이 없더라.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어른이 그냥 이것은 소득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분에 대한 법인세는 송금 인정한다. 그 나머지 소득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자,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과태료 등등등등. 회사가 잘못하고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송금불산입니다. 자, 연체료 또는 뭐 연체가상금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연체자가 붙는 건 다 송금 인정이에요. 연체료, 연체가상금 이런 건 송금 인정하지만 그 외에 뭐 가상금, 벌가금, 과태료, 교통기반 벌금 내는 거 이런 것들 자 또는 자 돌출간판 과태료도 있어요. 간판을 맨 밑에 이상 못 내요, 건물로부터. 근데 더 많이 빼면 구청에 사진 찍어서 벌금 물려요, 이것도. 이런 돌출간판의 과태료 이런 것도 다 송금불산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잘못해서 내는 건 다 송금불산입니다. 비용 인정 없다. 대신에
연체료, 연체 가산금을 세금과 공과로 공개한다면 걔는 송금 인정한다. 비용 인정한다는 거고요. 자, 요거만 여러분들은 자, 세 번째. 자,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면 자, 불공제 매입세. 자, 우리는 이제 불공제 매입은 부가세 대입금 따로 안 빼죠. 원가에 다 포함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혹시 불공제 매입세액이 세금과 공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중에 불공제 매입세액 부분은 자, 매입세액 공제 없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로 뭔가가 분개됐는데 이거 불공제 때문이다. 그러면 원가와 부가세 다시 들어오는 세금과 공과에 그 중에 이제 자, 매입세액은 세금과 공과로 들어온다면 자, 얘는 송금불산임. 세금과 공과 비용 인정 없다. 자, 불공제 매입세액이에요. 다음 네 번째. 가장 심히 대표적인 건 네 번째. 폐수죠, 폐수. 자,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사나 공장에서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자,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것도 송금불산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폐수 자체가 여러분. 자, 대신에 이것도 비슷한 용어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있어요. 폐기물 쓰레기죠. 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송금 인정한다. 자, 또는 교통 유발 부담금도 송금을 인정한다. 자, 교통 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뭐 소파 같은 거, 뭐 오래된 거는 버리죠? 그냥 못 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딱지 붙여야 되잖아. 그게 바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에요, 그게. 또는, 자, 교통 유발 부담금. 그나마 이 동네가요, 차도 뭐 많이 막히지도 않고, 뭐 안 막히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사당 사거리에 만일에, 걷다가 진짜로, 좋아요. 스타필드하는 탁탁이잖아요? 이 동네 주말에요, 마비가 아니야, 아주. 끝장납니다, 이 주말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에서 그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주변 교통이 마비가 돼, 주말이면 아주 끝장납니다, 진짜. 한번 거기 들어가려면 1시간 반 좀 서 있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니네가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교통이 마비되가 혼스럽지. 그 주민들 고통받잖아. 그럼 어떻게 시설이 개선될 거 아니야? 도를 넓히다든가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세계한테 자, 교통유발 부담금 물려요, 이제. 예, 그랬을 경우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예, 그래도 비용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송금 항목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고요. 자, 이거 말고도 종류는 되게 많아요. 자, 만일에 자, 직원의 사택 뭔지 알죠?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이에요. 이 직원의 사택을 제공하고 그 사택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송금 인정한다. 직원은 괜찮아. 근데 임원이나 대주주의 사택을 제공하고 그 사택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다면 송금 인정 없애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소액주주나 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회사가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면 인정하지만 뭐 대표라든가 또는 임원이라든가 대주주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그 사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를 대신 처리한다면 걔는 송금 인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은 괜찮아, 뭐든지. 직원의 사택을 제공하고 뭘 해주든 다 비용세 살수록 상관없습니다. 뽕유세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액주도 괜찮아. 근데 대주주, 뭐 임원, 대표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회사가 납부하고 비용 처리한다면 세금과 이것은 다 송금불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먼저 여러분 보면 세무 조정은 나타났거든요. 송금불산이면 다 송불이에요. 다 비용 안 된다고 지금. 근데 소득 처분이 얘네가 다 같아요 지금. 소득 처분이 다 뭐냐면 기타
사회 유출 항목이에요. 기타 사회 유출 항목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보면은 이거 다 세금 종류예요. 세금 종류. 세금 종류니까 국세청, 관할세무서, 경찰청, 뭐 구청, 시청, 자 이런 공공기관에 다 납부하는 돼 지금 보면 이거. 그래서 자 타 회사, 국가, 지방자치대, 관공서에 납부하는 되면 다 기타 사회 유출 항목들이에요. 자 특이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평범한 것만 빼드렸고요. 자 특이한 건 따로 뺄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다 송금불산입의 기타 사회 유출 항목이고요. 이제 조금 지르고 이쪽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날립시다. 자, 토지 등의 취득세에 대한 문제, 취득세. 자, 토지 등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회사에서 세금과 공과, 세금과는 명세니까 현금 이렇게 전표 처리됐다. 자, 세금과 공과 현금 이렇게 전표 처리했다. 자, 세금과 공과를 처리했다. 근데 세법이 보니까 자, 뭘 납부하고 도대체 세금과 공과를 했냐면 건물 쓸 거야 그냥. 건물 취득세 100원을 납부하고 현금으로 자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취득세 100원을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처리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됐지 분명히.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어차피 뭐 수산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원가에 가산 포함해야지. 그러면 원래는 뭐가 들어와 정상이 자리가? 건물 100원 들어와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안 되는데 처리한 거라면 지금. 단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한다면 이거에 대한 세무 조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얘는 자 고정자산 등록의 감가상각에서 즉시 상각 의제 대상이야. 이것도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수입조 처리했잖아 지금 비용. 그러면 얘는 즉시 상각 의제 대상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처분할 거지 세금과 공과 명세서에 처분할 내용이 못 돼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자 건물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한다면 여기에서는 세금과 공과 명세서에서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나온다면 아무것도 건들지 마. 여러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걔는 나중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처리할 내용이지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야. 연기가 돼 있다는 거죠. 다른 거랑. 여기서는 냅둘 것이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들지도 말고 그냥 냅두세요. 단 이건 다르다 대신에. 자 회사가 사변에 세금과 공과 100원 현금 100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세금과 공과 100원 현금 100원 자 근데 세법에 보니까 도대체 뭘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같으면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현금 나간 거 맞고요. 세금과 공과를 처리했다. 자, 제가 여러 나온 데 설명이 이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못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 조정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즉시 상각 의제가 없애는 바로 처리를 끝내버릴 거예요. 바로. 자, 바로 끝낼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지? 송금 불산이 이거 다 송불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송금 불산이
너 세금과 공가 중에 토지 취득세가 있더라. 100원. 자, 얘는 토지,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보발생 처리함이 원칙이다. 자, 좀 다른 데서 이제 손불은 맞지만 자, 유보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의 차이면 토지 자산의 차이다. 쟤는 뭐 절대적인 문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세 등 재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그 세금과 공가의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 처리할 것이다. 유보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또? 자, 두 번째는 조금 칸이 크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지우고 증자 등록세라기 증자 등록세다. 한글 안 되죠 오늘? 증자 등록세, 증자시 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아, 여기 증자는 여러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자 맞습니다. 주식의 발행 증자. 자, 주식의 발행 증자다. 자, 그럼 뭐가 그러네 지금? 자, 회사는 주식을 발행 증자했지요.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5,000원 이렇게 하겠죠? 증자야 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게 증자. 차변에 현금 8,000원. 그리고 자, 편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증자, 등록세 등 재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통예금 지급했지요. 보통예금 따로 뺄게요. 1,000원. 자, 이게 이제 등록시 재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분개했냐면 이 보통예금 나간 걸 가지고 차변에 세금과 공가 1,000원 이렇게 처리했지요. 세금과 공가 1,000원 처리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얘네가 이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 3,000원 이렇게 분개했지요. 자, 결론은 이제 증자시 등록세 등 재반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중간에서. 자, 이게 맞다면 세법은 건들지 않아. 맞는데 뭐 건들 게 뭐 있어. 어차피 잘 끊었는데. 그런데 세법이 오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더라. 자, 주식을 증자하는 분기에는 잘 왔는데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5,000원을 차변에 현금 8,000원에 발행하고 좋아. 여기까지도. 자, 증자 등록세 등 재반 비용이 보통 예금 1,000원 나간 것도 좋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저 증자시, 주식 발행시 재반 비용 우리가 비용 설정 같은 거 안 하잖아 원래는. 그냥 이걸로 마감을 해버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적 분계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분계지. 뭔 세금과 원가, 세금과 원가는.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증자, 발행 시 등록세 등 재반 비용을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원래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를 차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위하고 아래에 지금 점표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차이는 당연히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쓰면 안 되니까 세금과 공가 비용 인정 못한다. 우리는 송금 불산입. 이 문제 다 손불이에요. 그럼 다 손불이지. 송금 인정하면 뭐하러 해? 다 비용 처리했는데 끝났지. 그러니까 비용 처리, 송금 처리한 것을 이제 찾아내겠다는 거 이제 송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송금 불산 내용이고요. 자, 송금 불산입의 증자, 등록세 등이 문제다. 얼마? 1,000원. 자, 송금 불산입 증자 등록세의 소득 처분은 위와 아래 차이가 뭐냐면 세금과 공가 처리된 거, 송금을 처리했고 차이난 거. 자, 위와 아래 차이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얘만 달라 지금. 뭐가 달라? 주식 발행 초과금 자체가 달라져 이제. 3,000원, 얘 2,000원.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항목이 자본잉여금이죠. 얘도 자본잉여고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회사는 자본잉여를 3,000원 계산했고 세법은 자본잉여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0원 계산된 정상이죠. 자본잉여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본잉여의 차이는 1,000원 지금. 그래서 얘는 소득처분 뭘로 간다 이제? 마지막 7번. 자본잉여금의 차이 기 바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사후관리? 아, 뭐 사후관리 필요해? 주식 발행 재반비 나왔으면 끝났지 그냥. 당해년도에 송금 불산입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증자 등록세 대 문제도 있고 또는 이것도 있죠.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자, 주식.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 이런 주식에 대한 매매에서 발생하는 취득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세금과 고시를 한다면 또 잘못됐지? 아니 개인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을 왜 회사가 뭐 처분해주고 왜 거기서 수수료 내고 있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세금과 공과세 낸다면 그것도 송금물산이 대표이사 걸 대신했으니까 대표이사 뭘로 본다? 상여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세무조정은요? 세무조정? 했잖아. 다 손불인데 뭐? 할 게 뭐 있어 다. 손불의 기타사의 유출, 손불의 유보, 손불의 기타, 손불의 뭐 상여.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바로 갑니다. 외우면 좋고. 자, 외우면 좋고 하여튼. 페이지 아니 먼저 함께 5,000번 열 거고요. 페이지.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879에 나타나고 있고요. 첫 출발은 자, 내용이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합격 붙어야 돼 5,000번. 자 페이지 883 883 합격. 주 합격 세금과 공과금 및 잡손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사상 얘 또 잡손실까지 끄지 그래요. 관련 세무 중은 소득금액을 반영하세요. 세금 중 각 건별로 반영한다. 각 건별로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 조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세무 조정에서 정상 처리되었다 가정한다. 이어라 아까 거예요.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연결되는 건 거기서 하라고 여기서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재고자산 밑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가 있어요.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 열고 현재 얘가 세금과 공과금 및 잡손실 계정에서 불러오거든요. F4 과목 추가 누르세요. 먼저. 자, 이거 참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얘는 F4 과목 추가에다가 하나 만들어요. 과목에다가 F2 잡손실도 불러오세요. 잡손실 이렇게 불러와요. 그럼 980 잡손실 된 것도 불러올 거예요. 자, 상 닫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불러올 겁니다. 1년치 자료를. 자, 코드 F12 불러오기 클릭. F12 불러오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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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그냥 여기다 쭉 치면 세금 잡손 나오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내용 전부 다 얘기해. 자 확인 눌렀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래 내역 중에서 우리가 배운 송금 불산입 항목인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있으면 저 맨 끝에다가 송금 불산입 표시를 해 줄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근데 자 볼까요? 송금 불산입 표시 밑에 1월 28일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 공격 맞죠? 가장 기본이잖아. 대표고 맞잖아. 송금 인정. 넘어가. 그러면 내려가서 제3분 주민세. 제가 했죠. 소득분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한다. 다음 제3분은 송금 인정한다. 그죠? 통과. 다음 증권거래세. 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하고 해서 납부한 세금과 올 겁니다. 자 인정한다. 다음 공장 용지는 다른 말로 토지야. 토지 공장 토지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분기한다면 안 되죠? 안 되잖아 우린. 자 원가에 포함이지. 1 숫자 1 송금불산입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아닌 거는 0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는. 자 공장 용지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처리되면 송금불산이고요. 차량 범칙금. 자 여기서 하나 가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1을 탁 누르니까 1 숫자 1 누르는 거지 저거. 자 저기 있으면 밑에 보세요. 송금산 0번, 송금불산입 1번 써있죠? 1번 누른 거고요. 송금산입 때 뭐 눌러? 누르지 마. 나 아무것도 안 눌렀잖아. 0 누르면 저 상태가 돼요, 그냥. 송금불산입만 1 표시, 1 표시, 1 표시. 나머지는 또 통과야. 근데 제가 여기서 송금불산입 했으면 엔터 치면 이게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로 오면 참 좋은데. 그럼 계속 밑으로 가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면 분명히 얘는 맨 끝에 뺀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 오면 FU 불산입만 표기라고 붙어 있어요. 송금 불산입만 표기라는 불산입 표기예요. 자, 쟤를 눌러놓잖아요. 자, 불산입 누르면
이 커서를 엔터 치면은 좌측 빠져나가지 않아요. 바로 밑으로만 지금 되리셔가. 그럼 왔다 갔다 그 안에 되겠지 이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 불산인만 펴기 눌러놓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장 용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 송금불산입 유보 차량 범칙금 기타 사회일출 순불 법인세 분 지방세 이게 소득분이라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국민연금 회사부담은 세금 맞죠 당연히 이건. 다음 주체방 과태료 송금불산입 다음 자 잡손실 중에 상품 매출액을 자 여러분 상품을 매출하고 누리 처리한 거 자 잡손실이죠 잡손실 자 비율로 인정한다. 산재보험료 연체가 비율로 인정한다. 대한적십자산학보금의 비율을 인정한다.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인정한다. 다 해주네 거의. 다 해주네 지금 거의. 특징 정도 빼고 지금. 해서 총 4개의 세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바꿔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얘가 있다. 산재보험료, 가산금, 송금불산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조정만 하면 이제 조정 등록. 자, 여기 봐가면서. 자, 껌껌이 할 거예요. 직접 입력 눌러서. 자, F3 조정 열어서 직접 입력 눌러주고 이렇게. 다시 갑니다. 첫 번째 70만원짜리. 공장 용지 토지 취득세 공장 용지 취득세 70 공장 토지에 대한 유보 발생 토지 땅 용지 다음 두 번째 차량 범칙금 그냥 써. 오타. 차량 범칙금 3만원 기타 사회유출 나갔어요. 관공서에. 다음 법, 인, 세, 분, 지, 방, 소득세 530만원 기타 사회유출. 자, 돈 세금 다 날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음. 자, 마지막. 주차 위반. 과태료. 아이고. 금액은 12만원 기타 사회유출 못 받았다? 산재보험료 안 썼죠? 산재보험료 됐죠? 가산금 하나 빼졌어요? 순상관 없으니까 우리는 6만원 기타 사회유출 총 5개 잡았습니다. 6점이었습니다. 얘는 된다는 데만 구분하게 되는. 그렇지, 된다는 데 구분하면 되지 뭐. 자, 우측에 보면 5,300번이 있어요. 자, 얘는 무조건 시험이 개별적 시험이야. 개별. 왜냐면 소득처분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거는. 끝. 저장.
끝. 다음 위에 거 5300번 가볼까요? 자, 주기원 시간이 뭐 다 됐는데요. 자, 그거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할게요. 자, 변경하고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열고. 자, 블록이 눌러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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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확인. 자, 잡아보겠습니다.